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요즘 그 가장 핫하게 우리 그 교육진담에서 그 많은 청취율이 오르고 있는 코너입니다. 자, 우리 이춘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오셔가지고. 네, 예. 네. 우리 그 장 기자님 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다루는 주제는 그 이번에 그 국정감사죠.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죠. 국정감사를. 국정감사 지금 많이 붙였죠. 네. 근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사실은 그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활용하는 자료가 사실은 우리한테 더 필요하죠. 의미 있는 자료인데 그 중에서 또 의미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소개해 주시겠다고. 네, 오늘은 좀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온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사교육비 사교육비 통계는 어떻게 그 나왔나요? 예. 지금 그래서 1인당 사교육비와 1인당 평균 사교육비 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 사교육비 요 두 개가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최고로 사상 최대치가 나온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최대치가 나왔나요? 네. 그래서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지금 이제 전체 통계로는 월 29만 1,000원으로 최고치가 나왔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통계로 잡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허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는 월 평균 사교육비가 39만 9,000원으로 지금 사상 최대치가 나온 걸로 지금 국감의 통계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결과네요. 학원비는 안 오르지 않나요? 네, 학원비 요즘 못 네. 올리는데 왜 그러죠? 학원비는 안 오르고 가회비가 많이 올랐나요? 요즘, 가회비가 올랐나? 가회는 뭐 어차피 뭐 가회는 한 과목당 보통 50만 원 하니까. 진짜 못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비인데. 네. 학원비는 한 10년 그런데 동안 거기에는 못 이제 올리잖아요. 과외 같은 건 안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네. 또 어둠의 시장에 또 어둠의 시장은 따로 또 있죠. 사라지고. 그게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진짜 중요한 거는 잘 안 잡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자, 요 자료에 대한 통계가 의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수 기자님? 이게 이제 사교육비 총액이랑 또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인당 사교육비가 올랐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가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또 개입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이제 학령 인구가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줄었는데 전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용은 더 올라갔다라는 것, 그리고 1인당 사교육비가 올라갔다는 것, 두 개 통계를 이제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교육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형태의 계층이 결정되어지는 요소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세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현재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 나이대의 어떠한 그 세대들이 학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와 계층이 결정되는 경험을 많이 했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어떠한 사교육에 대한 어떠한 그 지출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네요. 보면은. 왜냐면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우리가 흔히 586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586, 386, 지금 이제 486, 40대잖아요. 40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제 사교육의 어떠한 주요한 대상들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상 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 이후에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신의 어떠한 경험치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어떠한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형태의 어떠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인 반영은 아닌가.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 딱 그 세대시잖아. 아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고생 안 요거- 했어요. 네. 네, 뭐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위 좀 한 거 그런 거 외에는 그다지 크게 세대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고생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낭만도 있었고 뭔가 당시 뭐 어려웠다는 하지만 뭐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다 어려웠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통계가 초중고 다
네, 초중 평균 같이. 낸 건가요? 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한 과목에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어머님들 만나 뵈면 이게 한 명이니까 더, 네, 그러니까 더 저도 최근에 초등학생을 잘 못 만큼. 만나보다가 최근에 한번 만나봤는데 초등학생은 많이 다니고 또 그럼요. 많이 네. 다니는 거고 고등학생은 축구학원도 다니잖아요. 네, 교과 위주로 8만 원. 다니지만 그 하나가 네. 이제 단가가 센 거고. 축구, 뭐 농구 이런 것도 요즘 학원에서 스포츠 네, 뭐 해결을 하니까. 그다음에 네. 예체능 계열을 다 다니니까 네, 네. 네. 악기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초등생은 태권도 학원에서 보통 생일 파티 하잖아요. 요즘 또 그런 문화가 왜 문화가 있었죠. 네, 문화가 맞아요. 태권도 학원에 생파하는 거예요? 태권도 생일 학원에서 생파? 파티를 예체능 학원에서 그냥 다 해주는 네, 거예요. 막 해주죠. 네. 그 달에 생일, 그 엄마들도 얼마나 편해. 근데 얼마 학원에 전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주고 그 MBC 뭐 공부가 뭐니 이 네. 프로그램에서 이슈가 됐던 게 탤런트 이제 애들 네. 이제 아이들. 사교육 네네. 상황을 보여준 네. 적이 있었는데 네. 33개 네. 아이가 한 33개 주에 소화하는, 예 그렇죠? 소화하는 네. 사교육 수가 33개라 그래서 저는 엄청 그거는 놀란 좀 적이 있었어요. 자기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언론이 근데 그게 뭐 만들고 이제, 싶어서 예, 만든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사실 분당맹모라는 카페에 예. 올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 네. 게 이게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이제 저는 네. 가능하죠. 네.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 달린 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뭐 구몬 뭐 수학 뭐 네, 그런 학습지 것까지 포함하면 악기 가능합니다. 방과후까지 하면 그 정도는 나온다고. 네. 근데 그게 그 방과후가 사실 학원은 일단 아니라고 보면 1시간씩 하는 거 보면은 33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초등은 원래 1시간이니까 1시간 2시간이니까 33개의 학원을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좀 많아 보이는데 33시간? 33개 학원이라기보다 33가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33가지. 33가지니까 33시간? 수학을 하더라도 수학을 한 가지만 하진 않거든요. 학원은 이제 정규 학원 하나 다니면서 그보다 이제 연산 수업을 또 따로 하고, 네, 또 뭐 심화가 또 필요한 친구들은 심화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사실 수학을 배운다,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지만 가지수로는 서너 가지를 하는 경우들이 다 많아요, 생각보다. 아 참 그 중국 애들 이 버릇없는 애들을 제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 외동들요? 외동들 애들이 막 소황제. 그냥 소황제. 네. 어른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막 테이블에서 막 다니는데 다들 행복해해 그 애들 보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적응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귀여운 거예요, 막 애가. 근데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친구들 같은데 이제 모임 같은데 가면은 우리나라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은 막 또 친구들은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낯선 환경이야. 내가 좀 낯선 경험을 했어. 했더니 내가 중국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됐구나. 뭐 이런 어떤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는 네네. 엄마, 아빠, 맞벌이, 애 하나. 그러면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해가지고 그런다고. 전 집안이 이 아이한테 이제 투자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형태 사교육인데 사공이 근데 너무 뭐 많지 않아요? 33개는 좀 제 경험에 비춰본다면 너무 심한. 네, 이제 너무, 그게 방송이니까 조금 더 이제 네 약간 자기적이라고 네, 너무 말씀하신 자기적이에요. 분들이 제가 볼 없지는 때는 그러니까 좀 않지만 시기별로 다닐 때도 있고 안 다닐 때도 있는데 다 합친 거야. 방송이라고 네. 하니까 이제 방송이라고 그동안 하니까 다녔던 건 다 다 합쳐서 합친 거야. 뭐 그래서 그럴 네, 네. 보통 10개? 그래서 그 아이의 여덟 일주일을 개? 이제 일곱 개? 이렇게 궤적을 네. 따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33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주만 그리고 했을 거예요. 고주만. 애가- 방송할 때만. 애가 12시에 자요, 초등학생. 거의 좀비죠 그러면.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이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안 사는 애가 훨씬 많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압도적으로. 그걸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지만 시청자들은 또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내 애는 돈 있으면 그러면 저렇게 시키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 막 저는 보면은, 끔찍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게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방송하는 이 땅의 TV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봤어요. 정말 그런 식의 방송 전파 낭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오늘 왜 이러죠? 그 프로그램 아니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근데 33개 다니면 그럼 사교육비가 얼마나 나오려나요? 하나당 하나당 보통 한 시간에 10만 원, 10만 원, 8만 원.
예, 33개면은 초등학생한테 뭐 막 한- 보통 그 정도 그럼 투자하죠. 여기 통계보다는 10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통계에서 평균을 많이 높이고 있는 거군요. 근데 사실 이 사교육비 통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예, 이게 매출 자잘하게 기초 부분들에 학력을 위해서 예. 자잘하게 이렇게 또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네. 하면 뭐 이를테면 펜싱 뭐 이런 아주 또 사실 네, 몇 가지수가 되게 비싼 적더라도 네. 예, 고액의 또 이런 것들을 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통계가- 가장 큰 고액은 예체능이고요. 네. 그다음에 초등은 보편적으로 영어. 그 그다음에 스카이캐슬 보면 입시 컨설팅이 최고 사교육비 컨설팅. 아닌가요? 그건 그 이제 입시야. 입시 컨설팅은 제가 합니다만 제가 청취자분들께 명확히 말씀드릴 수 민우쌤 있어요. 흥분시키는. 입시 컨설팅을 뭐 몇 천만 원 하는 사람은 몇 천만 원짜리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멀리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서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반 논리적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냥 노멀하게 보면은 예체능이 상당히 고액일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그건 재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보편적으로 사교육비는 초등은 영어. 그 예체능에 고등은 그 수학.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잖아요. 레슨. 수업이 아니라 레슨 이러면 갑자기 금액이 그쵸. 공이 뒤에 하나 더 붙어야 되는 네. 느낌? 네, 그래서 고등은 수학이죠. 고등은 아무래도. 그때 고등은 수학. 이제 저도 애를 키우면서 초등학교 때는 다 시켰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애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그럼요. 모르기 때문에 뭘 잘할지 알지 못하기 태권도도 때문에. 시켜보고 네. 미술도 시켜보고 뭐 음악도 시켜보고 바이올린도 시켜보고 근데 전부 다 이제 하나씩 해서 그걸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해서 다 한계를 깨닫고 버리고 또 시작하고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그냥 국영수로 딱 가는 것 같아요. 중학교 한 필요한 게 2학년 그거니까요. 예. 정도부터는 이제 다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전부 다 스톱하고. 예. 그때부터 국어랑 저희가 시작하죠. 피아노를 쳤는지 기억이 없대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 피아노를 몇 년 슬프다. 쳤느냐? 그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 한 6, 7년을 했는데 그렇군요. 저희 애들은 늘 같은 음악만 칩니다. 근데 끊어지는 게 항상 같은 데서 끊어져요. 피아노가 이렇게 치다가 같이 항상 거기서 멈추잖아. 잘못되잖아요. 그냥 항상 계속 거기서 잘못돼.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살자 이렇게 얘기한 경험이 있죠. 자, 저는 사실은 수 기자님 항상 사교육비 문제를 얘기할 때 언론이 좀 이런 얘기를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사교육비를 우리가 쓴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것이 사실에 대한 보도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뭐다라는 것도 해석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해석을 해줘야 될 건 또 뭐냐면은 어차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교육비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내 아이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적 형태로 사교육비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심층적 기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생한텐 이런 사교육을 시켜야 돈이 아깝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런 사교육을 시켜야만이 돈이 아깝지 않은 거다. 좀 이렇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교육비 지출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 한번 관리처럼 논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쓸 돈이라면 뭔가 의미 있는 데다가 근데 이제 아까도 투자를 해줘야 말씀드렸지만 되는데. 얘가 어떤 거에 재능이 있는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경험을. 시켜봐요. 맞아. 네, 초등의 근데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시켜봤는데 결국 미술에서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피아노한테 받았던 바이올린, 태권도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거를 미술에다 다 쏟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성이었어요. 미술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해요. 네. 그래서 미술을 할 때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따를 때는. 근데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 뭐 미술 쪽으로 가진 않았지만 노트 정리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남다르게 이 미술적인 감각이 영향이 그런 게 거라든지. 굉장히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미술 선생님께서 미술 전공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시켰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행복했을 텐데 너무 그동안 너무 애를 구렁텅이에다 몰아놓고 태권도를 안 가겠다는 애를 엄청 강제로 막 보내고 피아노도
선생님한테 이제 아까 레슨 이런 거는 이제 맞으면서 해요. 막 손등 맞는 거 아시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게 사실 좀 지나고 나면 좀 미안하고 그 처음에 한 돈도 것 자체는 네. 괜찮았는데 그 그렇죠. 타이밍을 빨리 그러니까 정리하는 타이밍을 물가에 잘 잡았으면 데려가서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맛을 네네, 보게 하는 맞아요. 건 저는 네.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딱 이렇게 넓게 만나보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네, 그런 부분을 탐색할 수 있으면 너무 축복인 거죠. 예.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 초등은 그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다양한 걸 한번 시켜 보는데 한 3, 4개월 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관둬라. 아이가 그 빨리 관둬, 빨리 관둬. 아이가 아니, 근데 행복해하는 거를 좀 빨리 찾아주는 게 돈도 필요하겠죠. 돈이지만 애한테 트라우마 예, 아주 좋은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한 10개를 시키는데 10개 1년 동안 시키지 말고 예, 뭐 그냥 이렇게 한 몇 개월 시켜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빨리빨리 바꿔주는. 근데 이제 너무 싫은 공부를 애들이 하는 거가 애들이 그 내용을 학습한다기보다는 이 공부 이거는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야를 학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라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게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국영수 위주로 시키려고 해요. 보면 초등도 국영수죠. 그래도 국영수 한번 시켜보고 한 고학년부터는 이제 예, 학습적으로 국영수 전환되는 시키고, 것 같아요. 예, 내용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해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조금 해석의 과정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중고등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사교육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걸까요? 이제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입시 제가 대학을 잘 가겠다. 대학을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겠다. 이게 목표라면 그냥 국영수에 몰빵해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죠. 뭐 이게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가 누가 해주냐가 중요한데 서울대를 보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리고 뭐 그 그래야 되는 건가? 신뢰가 마음 네. 카페 운영진께서 말씀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에, 추억거리게 되네요. 청취자분들께 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영수 위주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영수가 그 대학까지 가서도 보니까 국어는 언어 능력이고 기본적으로 예, 고등학교 가서도 다른 공부 학습의 가장 기반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프리젠테이션 요즘에 많이 하고 프로젝트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언어 능력이고 뭐 보고서라든지 네. 탐구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언어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그 영어도 이제 외국어 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뭐 모든 그 자연과학 프로젝트의 기반이니까 이게 그냥 완전 기초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진짜 역사를 좋아하고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애인데 그 좋아하는 열정만큼 얘가 학업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로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역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그렇죠. 케이스가 좋아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좌절하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서양사를 전공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 그 라틴어를 해석을 못해. 그럼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죠. 정확한 교육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 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체제에서 국영수가 기초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뭐 시험 대비를 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면 국영수의 그 본질적인 기초적인 그 지적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탐구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맞아요. 길러준다는 점에서 국영수 몰빵이라는 의미신 거죠. 네. 근데 이걸 또 잘못하시게 되면 국영수 점수 이제 네. 이걸로 이제 몰빵을 하시게 됐을 때는 오히려 아이가 점수는 높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될 때는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영수 몰빵이라는 이 5글자에 상당히 그 내공이 느껴지는 5글자였다. 아 그렇죠. 네. 그거 뼈 있는 잘해야. 말입니다. 네. 뼈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아 이래서 전문가 말은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국영수 몰빵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영수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국영수의 본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느냐는 거는 다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뭐 마무리 단계로 지어서 그 사교육비가 어쨌든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경쟁이 조금씩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해석을 해줘야 가지 되겠죠.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회적 불안정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이제 믿음, 교육 일관성에 대한 믿음이 또 지금 좀 저하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만약에 그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한다면 네.
사교육 시장에서 만약에 이걸 액면 그대로 이 통계를 100% 신뢰한다면 저는 약간의 그 사교육 통계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밀하게 한번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따져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교육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원 매출이라든가 뭐 지출 이걸 나누는 거잖아요. 학력 인구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역 간의 격차도 상당히 심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버무려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놓고 이 신뢰를 이 데이터를 100% 맞는 데이터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초등 영어에 관련돼서는 사실 한풀 꺾였거든요.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가장 큰 주범이 뭐였냐면은 고액 사교육의 주범이 영어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요것이 요즘에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리가 좀 되어가는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 사교육의 핵심은 이제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 사교육의 핵심이 수학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수능 시장에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인강이 이제 어느 정도 대세가 되고 인강이 사실상 되게 그 가격적으로 무료화되어 가고 있어요. 무료. 예, 유튜브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인강은 거의 이제 0으로 수렴된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하거든요.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료로 수렴될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시 학종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내신에 관련된 부담감을 느껴서 내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교육비가 상당 부분 지출된 사회적 현상을 좀 통계적으로 표현한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어떤 해석에 대한 내용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만 어차피 쓰실 돈이라면 저는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을 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쓰는 것은 나의 돈이 주머니에서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더 크게 중요한 것이 나가는데 그건 바로 내 아이의 시간, 내 아이의 흥미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사교육을 선택하는데 좀 신중하고 또 효과적이고 정확한 걸 좀 선택하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역시 우리 수 기자님은 항상 어디서 그런 이 기사거리를 찾아서 네이버에서 찾습니다. 이런 네이버. 네이버에서 찾으셨습니까? 요것만큼은 구글보다 네이버가 낫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구글 검색을 많이 하는데 요것만큼은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 네. 자극적인 뉴스가 자주 올라와요. 요즘 너무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우리나라가.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주 저희 그 교육 뉴스 브리핑에서는 뉴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 그 맹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지역을 설정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한 지역을 설정해서 보통 이제 청취자분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고등학교 이제 중3 어머님도 고등학교 선정이잖아요. 그럴 때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내 아이에게 어디가 좀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어떠한 한 지역을 모델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지역과 자기 자녀분들과 함께 이렇게 결합시키셔가지고 방송을 들으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예고 방송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